안녕하십니까? 부산관광공사의 한 간부가 특정 회사를 콕 집어서 공사 사업과 관련한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바로 이 간부가 직전에 운영하던 곳입니다. 부산관광공사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임선웅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부산관광공사에 경력직으로 들어와 현재 실세로 통하는 A 간부. 일을 시작하고 얼마 뒤 A 간부는 한 직원에게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특정 회사의 사람을 만나보라고 지시합니다. 공사 직원들한테 혹은 를 만나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Yes, no?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게 직접적으로 뭐 이 만나서 업무 협의를 해보라. 제가 이 묻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네. Yes, no? 대답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문제는 A 간부가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아내 명의로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취재 결과 부산관광공사에서 필요한 기술력도 없었습니다. 즉 A 간부가 해당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 공사 직원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주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A 간부는 현재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다. 부산관광공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당 회사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간부가 이 회사의 주식 전체 18,000주를 무상으로 넘겼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감사에 착수한 부산관광공사는 A 간부가 해당 회사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간부는 통상적인 업무 처리 범위 안에서 만남을 주선해준 것일 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철저한 외부 감사가 아닌 제 식구 감싸기 쉬운 내부 감사에서 이번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의 한 PC방에서 기르던 새끼 고양이가 참혹하게 학대당한 뒤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학대를 한 건 다름 아닌 이 PC방의 10대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기분이 나빠 저지른 일이라고 합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새벽 2시 반쯤 부산의 한 PC방. 한 남성이 한 손에 새끼 고양이를 든 채 어딘가로 향하자 어미 고양이가 놀라 뒤따라갑니다. 잠시 뒤 CCTV 한 구석에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무언가로 여러 차례 찔러댑니다. 30분이 넘도록 학대를 이어간 남성은 축 늘어진 고양이를 밖으로 들고 나갔다 빈손으로 돌아온 뒤 불안한 듯 CCTV와 컴퓨터를 만지작대다 이내 태연하게 영화를 보며 잠이 듭니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건 18살 A군. 6달 전부터 이곳에서 임시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A군이 PC방 주인이 키우던 9개월 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겁니다. A군은 학대 후 고양이를 3층 창문 밖으로 내던졌는데요. 학대당한 고양이는 이곳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PC방 직원의 추궁에도 시치미를 떼던 A군은 결국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아침에 제가 고양이를 한 번씩 확인하는데 그 작은 고양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5시에 사료하고 물을 저기에 주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다 봤다고 그래서 문제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다 인정을 했고, 그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이라든지 관련 증거들로 봐서 범행 인정돼가지고 저희가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엔 서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을 불구속 입건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엉터리 해외 취업 지원 사업 보도 계속 이어갑니다. 올해 부산시가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8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근데 베트남 사업의 경우 사실상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엉터리 사업 내용과 부산시의 부실 감독,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부산시 위탁기관인 부산경총이 베트남 취업을 성공시켰다고 보고한 연수생들. 알고 보니 해고 뒤 방치되거나 여전히 구직 활동 중이었습니다. 부산경총이 취업률을 포함한 베트남 1기 6명 가운데 현지 취업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일자리를 찾은 경우입니다. 기업 리스트 4,000개를 갖고 있다던 부산경총은 단 한 번도 취업 알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도 인터넷으로밖에 알 수 없고 정보가 차단된 곳에서 경총만 기다리고 믿으면서 거의 한두 달 보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부산시의 사업 설계입니다. 해외 취업 전문 알선 기관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의 핵심인 알선은 전문 기관을 배제하고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경총에서 베트남 못할 텐데 리스트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소도 6천 기업의 리스트가 있거든요. 리스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사업 초반부터 부실한 연수와 갑질 피해 등 문제가 불거졌지만 부산시는 위탁기관인 부산경총에 경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허무맹랑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결국 실적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이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했다는 실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정책에 맞게 이런 사업들을 했다라는 실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이런 부실한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최근 신남방 정책 영향으로 아세안, 특히 베트남 시장의 지원자가 몰려서 이미 이곳은 포화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조재형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 9월 말 열린 아세안 취업 박람회입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6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부산시가 실시한 해외 취업 박람회는 4차례. 이들 행사를 통해 취업한 110명 중 104명은 일본입니다. 정작 1억 원 이상을 쓴 아세안 취업 박람회에선 단 6명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요즘 너무 안 들어갔고요. 그 블루오션이 거의 뭐 레드오션 다 돼갖고 베트남 사업은 우리도 안 할 수는 없는데 조만간 시되지 않을까. 특히 한국 대기업 진출이 많은 베트남 취업 지원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취업 성공률이 높은 상위 5개 나라에 들지 못합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베트남인들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졸업한 후에 베트남 돌아갈 계획입니다. 베트남에서 있는 LG, 삼성 대기업 취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남방 정책의 영향으로 예산은 오히려 이 아세안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이 또 블루오션 이러면 저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원금도 차등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취업률이 높지가 않아요.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네. 이제 불질이 터질 거예요. 해외 취업 지원 예산 규모는 6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고 최근엔 6개월밖에 안 된 신생업체가 산업인력공단의 일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그나마 괜찮은 일본 쪽도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류만 넣고 면접만 보면은 다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인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뭐 실적이 중요한 건지.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란 그럴싸한 포장 뒤에 일부는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임단협 결렬로 파업이 가결된 르노 삼성차 노사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파업이 임박하자 회사는 행정소송을, 노조는 합법 파업이라 주장하며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르노 삼성차 노조가 조합원 투표 66%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6개월 전 노사가 상생하겠다며 손을 잡았지만 임단협 협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 원 인상, 임금 피크제 폐지, 구조조정 중단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을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부산진의 위원들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측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는 등 노사 분쟁을 해결할 의지는 물론이고 노조는 회사가 꾸준히 흑자를 보고 있고 그 과실을 직원과 나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르노 삼성차의 경영 지표를 보면 영업이익은 최소 3,200억 원에서 최대 4,1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도 2,200억 원대 흑자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내년도 부산 공장 핵심 생산 물량이 끊기는 등 미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며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 그러면서 노조의 파업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효력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사측에 부당 노동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법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내장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간으로 이는 노조의 투표에 영향을 미쳐 르노 삼성차 노조는 다음 주 초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파업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에 다음 주 중 집중 교섭을 제안하면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대학 입학 정시 모집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정보와 전략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 상담 참고표가 나와서 내 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지역 수험생들의 실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시 상담 참고표가 나왔습니다. 수험생들의 전체적인 성적부터 각 대학들의 배치 기준까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자신의 성적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이 영어 반영비율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그건 주의해가지고 자신의 영어 점수가 얼마인가 따라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은 이제 자신이 받은 점수와 이 배치 기준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받은 점수를 근거로 정확한 환산 점수를 계산한 뒤 가나다 각 분별로 보장된 3번의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해 지원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학군은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학생들은 다학군에서 안정하게 지원하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하게 쓰려고 하면 가군이나 나군에서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서를 접수할 때도 지원 대학의 경쟁률을 시간대별로 확인하면서 접수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부산 지역 주요 대학들의 지원 가능 점수표입니다. 부산대 의예과 400점과 742.9, 경제학부 386점과 723.6, 부경대는 글로벌 자율전공학부 373점과 701.3, 냉동공조공학과 366점과 722.4, 사립대인 동아대는 의예과 398점과 598.4, 석당인지학부 372점과 571.9, 한편 부산 지역 대학들의 정시 모집은 오는 26일부터 31일 사이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해운대구 장산로 송정 방향 장산 3터널 인근에서 46살 A씨가 몰던 화물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컨테이너가 편도 4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를 가로막아 2시간 40분가량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뒷바퀴에 연기가 나 트레일러를 갓길에 세우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연결고리가 풀렸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영도구 동삼동의 한 건물 2층 주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난방기 등 내부 집기류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5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부산 진구 당감동의 한 주택 2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서 이달 다시 부산을 찾은 초호화 요트가 오늘 출항했습니다. 슈퍼요트 A의 공식 에이전트인 프린세스 요트 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8일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에 정박한 뒤 탑승객들이 부산에서 관광을 즐기고 오늘 오후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재벌 안드레이 멜리첸코 소유의 슈퍼요트 A는 101위만 119m, 뱃값은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장군이 내년부터 부군수를 자체 임명하겠다고 밝혀 부산시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기장군은 부산시장이 임명한 현재 부군수가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 명령을 받게 됨에 따라서 부군수를 자체 승진 절차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1999년부터 시와 구군 등이 정책 연계와 인력 균형 배치 등을 위해 부단체장과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교류를 시행해 온 것을 인사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